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작심하고 권력을 향해서 일격을 날렸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6년 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단어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일선 장들 그리고 일선 검사들 같이 검사는 총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물론 명령이나 복종 이런 단어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 원칙만큼은 검찰에 살아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 윤석열 검찰은 전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쟁,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1, 2차 검찰 인사 학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지일관 원칙적인 길을 정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연설을 들었다면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장관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신을 따랐던 측근들이 대거 인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좌천되고 유배되고 어떤 사람은 수사 기능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말합니다. 책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같이 가자. 자,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본분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2004년 폐기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자, 이 자리 상반기 검사 전출식장은 상당히 침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직접 써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2차 검찰 대학살로 평가받는 인사로 지방에 발령난 검사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신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윤 총장은 말합니다.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구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자,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2004년 검찰청법 7조 명칭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검찰 사무 지휘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명령과 복종 등의 표현도 삭제됐지만 이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명하복 함께 간다. 통일된 조직체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단어는 이미 16년이 지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을 꺼내면서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일하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지금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새로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후배, 사사건건 윤석열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강욱 기소를 결재하지 않고 전화를 1시간 동안 하고 2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자정쯤 들어오고 계속 문개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3차장 검사가 대신 기소 결재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서 단독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감찰 운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검찰청법은 추미애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검찰청 내에서는 검찰총장이 왕입니다. 어디 추미애 장관이 끼어들려고 합니다. 개별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이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 총장의 오늘 연설은 이런 추미애 장관 청와대 보란듯이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윤석열 총장은 선거 이야기를 냈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건 역시 문재인 정권을 겨눈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제도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법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 자, 윤 총장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총선을 언급하며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올인하고 있는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입니다. 여기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전부 다 기소됐습니다. 자, 이 사건 선거 사건입니다. 똑같이 오늘도 총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겁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오늘 대권 후보 지지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 총장 현재의 검찰 분위기를 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항도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항은 청와대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하나 기소했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과거 민간인 신분 때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조져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청와대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끽소리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항 얼마나 많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선 전 청와대 실장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게 바로 저항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은 돌파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인사 대상자가 된 검사들은 2월 3일부터 새로운 임지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직제 개편에 따라 업무를 배당받게 됩니다. 힘든 검찰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계절입니다.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했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 청와대 들으라고, 추미애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분위기가 잡히면 총선 앞두고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이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